네, 스님, 오늘은 부정관 수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부정관 수행을 처음에 접할 때 먼저 지레 걱정이 됐던 부분이, 그러니까 부정관 수행의 방식이 그 일반적 의미에서 그 혐오라는 감정, 더구나 요즘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혐오 감정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 혐오 감정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부정관 수행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선행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혐오는, 그 일반적인 혐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는 염오와 혐오는 또 다를 것이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스님. 네, 보통 이제 그 부정관 수행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그 빨리어 영어가 아수바거든요. 아수바. 수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름답다는 뜻이고, 아수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름답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네, 스님. 그거를 이제 부정, 그러니까 그 한자로는 그 깨끗할 정자에다가 이제 아니 그 불자 넣어서 깨끗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좀 영어에서도 뭐 repulsiveness라든가 혐오스러움이라고 이제 번역을 많이 해서 혐오스러운 그 상 이렇게 이제 보통 인식을 하게 되는데, 네, 스님. 그게 아마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 혐오란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hate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상대에 대해서 싫어하고 막 화내고, 그것도 되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뭐 어떤 이미지를 갖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불교에서 그런 거를 하라고 권유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스님. 어떻게 보면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게 불교 수행인데, 네, 스님. 오히려 성냄을 일으키라고 하는 쪽으로 수행을 가리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정관의 핵심이 뭔가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정관이 나오게 된 계기는 처음에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출가를 보통 20살 그때 많이 요즘은 좀 늦게 출가를 하지만 옛날엔 다 이제 한 20세 전에 출가하는 스님들이 많았거든요. 네, 스님. 그리고 이제 20세 후에 출가해도 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게 되면 제일 이제 수행자들을 많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욕이거든요. 네, 스님. 특히나 이제 이성, 아주 아름다운 이성에 대해서 계속 그 어떤 애욕이 일어나는 거, 그 애욕 때문에 이제 마음이 어지럽고 수행이 잘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남자 수행자, 남자 출가자 같으면 아름다운 이성, 여성을 봤을 때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막 빠져들고 막 거기에 집착이 일어나고 이렇게 애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의 몸을 겉으로 보면은 되게 막 아름답고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뭐 우리가 그 사람의 몸 속에 보면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도 있고 또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창자 뭐 내장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꼭 그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 피부만 벗겨내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름답다거나 막 거기에 애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스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은 아름답고 되게 우리가 이제 그 보기 좋은 모습, 그런데 사랑스러운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쪽 면만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겉으로 보기에 이제 보이는 그 측면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거기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고 또 아름답지 않은 모습도 있다 이거죠. 네, 스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름다운 이성의 그 한쪽 면만 보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던 마음을 거기서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통찰함으로써 오히려 여기서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그 애착이 달라붙어 있던 마음을 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무 그 아름다운 측면만 보지 말고 아름답지 않은 측면을 봐서 그 균형을 잡게 하는, 이게 사실은 부정관 수행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그 어떤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보려고 하거나 혐오를 가지고 보거나 이게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현상을 보는 거를 좀 더 균형감 있게, 그것이 그런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다는 거를 봄으로써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마음을 균형을 잡아주는, 네. 애착이 가 있던 마음을 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상, 아름답지 않은 상을 취해라. 네. 그 아름다운 여인도 늙어서 이제 죽어서 이래 되면 뼈밖에 안 남고, 또 늙으면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그 아름다운 건 속성만 있는 게 아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지만 또 이 지고 나면 되게 추하듯이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이런 부정한 모습이 있다는 걸 명확히 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거에만 치중돼 있으니까 부정한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면을.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관 수행의 핵심이고, 그걸 경전에서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스럽지 않게 보고 혐오스럽지 않은 것을 혐오스럽게 보는 수행에 익숙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스럽지 않게 보는 거는 자해 수행하고 관계가 있고, 네. 혐오스럽지 않은 사랑스러운 것을 이제 아름답지 않은 걸로 보는 거는 이제 부정관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법문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요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생동감도 있고 되게 활기찬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이제 어디가 이제 사고가 나서 죽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이게 되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좋은 모습으로 있다가 이렇게 죽어서 이제 이제 구더기가 끓고 시체가 부패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아름답지 않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취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정에 들어가는 이제 일종의 표상작용, 우리가 니미따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정상을 취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뭔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우리 마음의 인상이 확 이렇게 강하게 인상을 주잖아요. 강한 인상을. 네. 그러면 이게 마음에 잘 남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이미지는 사실 일종의 니미따 형태가 되는데, 이런 거는 니미따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만들기 되게 어려운데, 그 강한 인상을 통해서 니미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수행에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도 부정관 수행이 또 역할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한쪽 측면만 보지 말고 그 아름다운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걸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거기에 달라붙는 애착을 떼기 위한 거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통찰이겠죠. 네. 아름답지 않지 않은 통찰을 하는 거지 화를 내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스님. 그러면 그 부정관을 응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숙고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존재, 물질에 대해서는 그 물질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지금 당장 제 지혜 수준에서 당장 보이는 것들 너머에 그와는 반대되는 특성들이 있다라는 걸로 일단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이 특성이 사성제 책에서 이제 제가 접한 내용으로는 그 느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그 괴로움이 이제 일반적으로 괴로운 느낌이 있고, 또 불교적으로 괴로움의 특성,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또는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존재가 필연적으로 그 너머에 반대되는 속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 잠시 안 보일 뿐이다라는, 이런 종류로 이해해도 될런지. 예,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물질 같은 것도 사실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물질이 이 자체로 보면 그렇게 부정하진 않지만 네, 스님. 이것이 점점 이렇게 외부의 온도라든가 뭐 이래 그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또 산화가 되고 뭐 이렇게 풍화작용도 거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점점 부서져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렇게 막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스님. 그러니까 이것도 겉으로 보기 지금 현재로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스님. 이것도 뭔가 변하기 때문에 그 결국은 물질의 특징은 변형된다는 거거든요. 네, 스님. 계속 변하다 보면 이제 추한 모습이 되고 그렇다는 걸 이해하면 그런 네,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측면을 항상 모든 물질은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부정하다는 거는 주로 이제 물질에 많이 적용하거든요. 이게 특히 네, 스님. 정신 현상보다는 좀 물질적인 현상에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그 물질은 어차피 변형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도 변형되다 보면 추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서지고 막 가루가 되고 그래 될 거 아니에요. 네, 스님. 그런 모습을 그런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이건 정말 부정한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스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욕으로 대표되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되지는 그런 종류의 이제 장애나 뭐 감각적 욕망 등이 호흡 수행 중에 또 잠깐 또 올라올 때 저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기억,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시작은 그렇게 벅차고 좋으나 또 시간이 흘렀을 때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라든지 또 그 끝에 또 헤어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저에게 어느 정도 정리된 그런 관점들을 떠올렸을 때 즉각적으로 좀 그 장애가 내려놓아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놓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호흡 중에 그런 올라오는 번뇌나 장애들을 뭐 이런 식으로 좀 내려놓는 방식 이것이 좀 적절한지 점검받고 싶었습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이제 그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욕망이나 그런 과거의 그런 기억들이 애욕들이 다 그것도 해로운 거라는 거를 이제 그 질문자가 경험 속에서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요령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잘 어떤 위기를 잘 벗어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그 위기를 잘 안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네.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잘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런 지혜가 있으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애욕에 빠졌을 때 그게 처음에는 좋지만 그게 나중에는 계속 서로 집착하다 싸워서 이렇게 변해가고 하는 그 흐름을 다양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굳이 내가 이런 문제에 개입해서는 이게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즐거움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잠깐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그런 고통, 그 괴로움들이 따라오는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면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의 해로움이라는 감각적 욕망이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달콤한 이면에 그런 괴로움이 많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잖아요, 이것도. 네. 이게 이제 소위 말 해로움에 대한 지혜거든요. 그 해로움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내가 많이 경험해봤지만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 이게 결국은 괴로움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 통찰이 있기 때문에 그 해로움에 대한 지혜를 통해서 놓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질문자 한 거는. 네.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놓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그런 해로움을 이해하는 거. 그 장애로 인한 그 생각의 해로움을 이해하는 게 그 생각을 놓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또는 그것이 이제 조건에서 형성된 거니까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다. 이것 자체가 생각 자체가 뭐 그 불확실한 것이다. 이런 걸 이해함으로써 놓는 방법도 있지만 그 생각 자체가 해롭다는 걸 알고 놓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질문자가 한 그런 해로움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님.